네, 우선 그 NAR이라고 내셔널 어소시에이트 리얼터 중개 협회인데 미국 전미 협회죠. 이 협회에서 얼마 전에 소비자 단체에서 독점 금지 소송법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있는 단계는 아닌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NAR 협회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한국 언론사에는 조금 일부분만 알려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소비자나 이제 바이어 셀러들 저희 한인분들이 많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NAR 협회에서 하나는 저희 이제 리얼터 간의 문제인데 멤버십 듀를 지불을 하고 NAR 협회에 소속돼 있는 MLS 그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사용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돼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FMLS라든지 조자 MLS 여기를 통해서만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가입이나 탈퇴 이런 선택 사항이 없이 가입만 요구가 되었던 상황이 소송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요청을 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 NAR에서 소송 독점 금지 소송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는 판매자 그러니까 셀러가 바이어 쪽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 왔었는데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주택 시장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바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7월 달부터는 MLS 그러니까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올라가는 매물에 바이어 쪽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언론사들 중에서는 이 헤드 타이틀이 그냥 단순하게 6%에서 수수료가 3%로 내려갔다라고만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엄연히 보면은 이 NAR이라든지 어느 협회에서도 권장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거는 수수료는 셀러와 바이어 간의 합의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어느 단체에서도 부동산의 수수료를 권장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태까지는 셀러 쪽에서 바이어 쪽에 중개인 수수료를 부담을 했는데 이 MLS 상에 수수료를 명시를 못함으로써 이게 그냥 단순하게 6%의 수수료가 3%로 줄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화제가 되는 게 바이어가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7월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되면은 바이어가 본인 중개인의 커미션을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첩집이라든지 다운페이를 적게 하는 바이어일수록 주택 구입이 더 쉽지는 않아지고요. 더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7월 달에 이 관행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여태까지는 셀러 쪽에서 바이어 쪽에 커미션을 지불을 하는 게 MLS 상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셀러가 지불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매물이 없을 경우에는 진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셀러가 6%가 될 수가 있고 5%가 될 수가 있고 일정 금액에 대한 커미션을 지불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염려가 되는 거는 이런 경우에는 마켓 상황에 따라서 셀러 쪽에서 직접 바이어를 중개인이 없이 거래가 하는 사례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올 수가 있고요. 한 중개인이 셀러와 바이어를 동시에 대변을 하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셀러 쪽의 에이전트가 바이어 소비자를 직접 이 중개인이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상황을 저희가 가장 염두를 하는 거고요. 단순적으로 신문에서 나간 것처럼 커미션이 줄었다의 내용이 아니라 이 자칫 잘못하면은 바이어가 직접 중개인의 수수료까지 부담을 하면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고 단순하게 헤드 타이틀로는 그냥 커미션이 떨어졌다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셀러가 7월달 이후서부터 매물을 내놓겠다라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 타이틀만 보시고. 근데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마켓이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수완이라든지 잔스크릭 이렇게 학군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제 거래가 쉽지가 않은데, 셀러가 매물을 홀드를 하다가 매물을 7월 이후에 갑작스럽게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 또한 또 마켓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말로 어떤 양상을 이룰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인포메이션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이 판매할 때에 변호사를 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법적으로 상관없어요? 변호사를 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도 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셀러 쪽에서 중개인이 없이 클로징 변호사랑 직접 딜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변호사는 은행을 대변을 하는 입장이고요. 융자를 끼고, 주택 융자를 끼고 집을 구입할 경우에 지금도 셀러라든지 바이어 쪽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클로징은 은행을 대변을 하는 변호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어 쪽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지금 3% 보통 6%면 3%라는 게 있겠는데, 네. 그러면 그 6%라는 게 지금 개념이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관행적으로는 뭐 6%, 옛날에는 7%에서 6%로 내려보고, 그 6%가 이제 셀러 쪽, 바이어 쪽 3% 이렇게 각자 부담을 한다라고 관행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여태까지도 어느 협회에서도 어느 법에서도 그게 6%라고 정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비자 단체에서도 소송을 반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이게 이제 NAR에서 이거를 많이 유도했다라고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6% 미만으로 거래가 되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고, 앞으로가 이제 단순한 커미션 조정이 아니라 이 커미션이 없어지는다는 개념보다는 누가 부담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들이 더 주택을 사기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주택 쪽에서는 이런 고정된 커미션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커머셜 필드 같은 경우는 뭐 큰 쇼핑센터일수록 커미션을 제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커머셜 딜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직접 부담을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커미션이 만약에 주택 바이어한테까지도 중개인의 커미션을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커머셜이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 집, 개인 집, 주택, 부동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커머셜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네. 커머셜 시장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주택 시장에도 MLS 상에 그게 표기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많이 당분간은 혼동이 좀 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점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관행적으로 셀러가 6%를 되게 이제 주택을 팔 때 6%를 떼어서 본인 에이전트하고 그다음에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3% 주는 게 거의 관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번 7월부터는 그러면 바이어 측 3%를 MLS 상에다가 그걸 낼 때 그걸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명시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셀러 측 에이전트의 3%는 명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셀러 쪽도 당연히 리스팅을 할 적에는 수수료 없이는 이게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바이어한테 계약서를 받게끔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이어 쪽에 이 중개인으로서 대변을 할 때 이 수수료에 대한 거를 권장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이 소송 내용에서는 이 협회에서 반드시 바이어한테 미리 정해진 3%든 이게 2%든 정해진 수수료, 회사마다 정해진 수수료를 계약을 명시를 하고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하게끔 이게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장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어느 A라는 회사가 수수료를 우리는 3%를 차지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가 정말 셀러스 마켓으로 이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셀러가 바이어 쪽 수수료를 제공을 안 한다고 할 적에는 온전히 그 3% 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거는 바이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집을 리스팅을 올릴 때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브로커리지 어그리먼트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MLS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 계약서에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토탈 커미션을 몇 % 주는지를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저희가 6%였고요. 그리고 그 브로커리지 어그리먼트 안에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몇 %를 준다라는 것도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셀러들이 그거를 알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그거는 어떻게 쓰는지는 지금도 바뀌지는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7월에도 저희가 이제 셀러가 6%를 주고 거기에서 3%를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준다. 그건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FMLS에 3%를 바이어에게 준다라는 거를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지금 셀러들이 된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NAR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FMLS나 MLS에 그 명시를 못하는 것 뿐이지 저희가 리스팅 브로커 회사에서 자기네가 마케팅할 때는 얼마든지 바이어 커미션을 얼마 줄 수 있는지 명시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또 저희가 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아까도 이제 사전에 잠깐 대화를 나눌 때 딱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커미션이 지금 6%다도 아니었고요. 앞으로 3%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모신 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로 줄었다. 그냥 좋다라고만 하실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네. 셀러들이 이 어그리먼트 이제 이게 네. 자기 리스팅 어그리먼트 쓸 때 네. 나는 부담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를 안 가능- 하겠다고요? 저기를 그러니까 바이어 쪽 커미션을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죠. 네. 네. 그러면 바이어가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그쵸. 얘기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들도 바이어 에이전트와 함께 이제 리스팅이 올라오면 그걸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어나 바이어 에이전트가 셀러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커미션은 너희는 바이어 걸 커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반응인 일이 생기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어떻게 또 계약을 거기서도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의 브로커리지 어그리먼트가 또 있거든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셀러 측에서 3%를 커버를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3%든 2%든 그렇게 계약서를 썼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이제 셀러가 커버를 해주느냐 안 해줄 때는 바이어가 얼마까지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NAR에서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걸 저희들한테 또 권장해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마켓에서 거의 근 100년 동안 지켜왔던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7월 달에 그게 시행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양상이 이게 형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소비자한테 반드시 좋아진 것만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게 예, 요점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실 때 융자료가 거의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몰게지 인슈런스 PMI 안 내시려고 20% 다운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5% 다운하시고 집을 구입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런 바이어들이 과연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커버를 하실 수 있으실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주택 구입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겠죠? 이게 그쵸,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소비자 단체에서는 일단 수수료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셀러가 주택을 파는데 부담이 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거든요. 수수료가 뭐 고금리라든지 지금 뭐 주택 매물에 부족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집을 구입하시는 그 바이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수수료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운페이를 좀 적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퍼스트홈 바이어들, 새내기들, 그런 분들한테 가장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리스팅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그렇죠. 가격에서는. 네. 네. 워낙 리스팅이 적고 네. 네. 수요는 많으니까 그 주택 가격의 결정적인 요소는 리스팅 매물이 적은 거다. 네. 근데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 한인 분들만 해도 지금 이 뉴스를 잘못 접하시고 3%만 부담을 해도 되시는지 알고 실질적으로 많이 마켓에서 거둔 상황이시고 조금 그래. 많이 보류를 하시고 계세요. 7월 이후에 내놓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그 헤드 타이틀만 이해를 하시고 나는 이제 6%에서 3% 셀러 쪽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7월 이후에 내놓겠다 하시기 때문에 7월 달에 정말로 생각보다 뭐 리스팅 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바이어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이어 쪽 커미션을 또 계속 지불을 할 수가 있고, 그때 돼서는 어떤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에이전트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없죠. 왜냐면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6%가 법도 아니었고요. 지금 3%도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좋아지고 안 좋아지기보다 이제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저희도 지금 지켜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쪽 업계에서는 많이들 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확실한 거는 만약에 정말로 바이어가 본인 중개인의 수수료까지 부담을 하면서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저희 부동산 전문인 또한 전문성을 갖고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끼리도 경쟁이 더 심해지고,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이제 바이어가 집을 구입할 적에 내 수수료가 내 부담이 없이 이제 진행이 이제 저희를 고용을 했다 하면은 이 뭐 변호사님을 고용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하면은 뭐 부동산 전문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세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3분의 2의 부동산들이 이 필드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뉴스도 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협회에서는 150만 명 이게 조인이 돼 있는데 그중에 뭐 3분의 2가 전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이 시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경쟁이 더 심해지고 이제 전문성으로 서비스를 해야지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대처하시는 거는요? 부동산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자기 손님들 잘 관리했던 분들한테는 이게 큰 뉴스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협회 입장에서 아직 새내기들이나 네. 협회에 있는 부동산 같은 에이전트 그룹 이제 그런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정보를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저희도 처음 겪는 상황이고 그때 가서 정말로 이게 셀러스 마켓으로 유지가 될지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이 될지에 따라서 이게 부담이 바이어 분들한테 소비자한테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안 오면은 좋죠. 사실 지금도 주택 구입이 쉽지가 않고 특히나 더욱 첫집 구입자한테 가장 좀 힘든 상황인데 이게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부동산 이게 또 저희가 만약에 리스팅을 하시면 셀러분은 그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와 에이전트 사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어가 에이전트가 없이 구입을 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그 바이어를 클라이언트로 대우할 수가 없고 커스터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 에이전트는 서류며 뭐며 다 도와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셀러 사이드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를 다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바이어 분들이 뭐 물론 지금까지는 커미션을 안 내셨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꼭 같이 가시는 게 바이어분에게 너무 도움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커미션 문제 때문에 바이어분들이 에이전트 없이 만약에 가신다 하셨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또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바이어분들에게는 상황이 좀 힘드시겠죠. 저희 협회에서도 가장 예의주시하는 게 이게 마켓에서 새 집 구입할 적에는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에이전트는 셀러 쪽을 대변을 하는 에이전트거든요. 새 집 쪽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 동향이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 집 쪽에서 지금까지는 에이전트를 데리고 오는 걸 오히려 권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바이어한테 따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에이전트 없이도 진행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바이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어 쪽에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불이익이 있고 이제 더 집 사기가 이 절차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업체들이 네. 그런 쪽으로 그 방향을 틀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바이어 즉 에이전트 고용 없이 그쵸. 그냥 직접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에서는 에이전트 중개인이 셀러나 바이어를 동시에 대변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복잡한 뭐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라이어빌러리 문제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새집 쪽에서도 에이전트 중개인 없이 계속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것도 잘못하면 수당하는 건데. 그쵸. 네. 근데 이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사인을 받을 거예요. 클라이언트랑 커스터머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법적인 거를 조언을 안 해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분명히 피할 방법은 있지만 책임은 안 지겠지만 하지만 무슨 뭐 일이 있거나 양쪽을 공평하게 대변하는 거는 한 중개인이 양쪽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보는 쪽은 셀러가 아니라 빌더가 아니라 소비자, 바이어 쪽이겠죠. 네. 투지뿐만이 아니라 리세일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집 가격 가지고 흥정을 할 때도 어쨌든 에이전트는 리스팅 에이전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에서도 아마 바이어를 100% 이제 보호를 해줄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그 잘못된 조건을 빨리 붙여야 되겠네요. 그 말이 또 돌고 있기 때문에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리스팅. 네, 지금 그냥 단순한 커미션 조정 문제가 아니라 그 내막을 보면은 사실 이게 수수료가 없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될 건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뭐 셀러가 이거를 제공을 해준다 하면은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바이어스 마켓이냐 셀러스 마켓이냐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그게 바이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 뭐 한인 분들도 특히나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겠죠.